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인텔리전트 인터넷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죠. 아이아이젠트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. 보내주신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중요한지 핵심만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. 목표는 간단합니다. 아이에이전트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, 그리고 AI 에이전트나 뭐 자동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당신에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.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또 하나의 AI 도구가 아니라는 점. 네. 우리가 기술을 쓰는 방식을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도구에서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자율적인 방식으로 바꾸려는 시도 같더라고요. 자, 그럼 이 아심찬 프로젝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먼저 그 핵심 아이디어가 뭘까요? 기존 것들이랑은 다르다고요? 네, 맞아요. AI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그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. 아주 강력한 LLM인데, 그러니까 AI의 두뇌 같은 거죠. 이걸 가져와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 인터페이스를 딱 입힌 겁니다. 물론 뭐 GPT-4나 제미나이의 다른 LLM들도 지원하고요. 근데 여기서 핵심 전략은 뭐냐면 메뉴스나 젠스파크 같은 기존의 좀 폐쇄적인 상용 에이전트들이 있거든요. 여기에 맞서서 완전히 투명하고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대안을 내놓겠다는 거예요. 오픈소스 대안. 네. 단순히 그냥 소스코드만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. 성능 벤치마크 같은 데서 우리가 경쟁사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면으로 붙어보려는 거죠. 오, 투명성이랑 성능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. 투명한데 성능까지 좋다니 야심찬데요. 그럼 실제로 이건 어떻게 작동해요? 내부 구조 같은 거요? 일단 개발자들이 직접 쓰는 CLI 그러니까 그 까만 화면에 명령어 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랑 좀 더 보기 편한 웹 기반 UI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고요. 구조는 모듈식이에요. 여러 부품처럼 나눠져 있어서 필요하면 기능 넣고 빼고 하기가 좀 쉽죠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LLM이랑 어떻게 소통하냐는 건데 시스템 프롬프팅이라고 해서 AI한테 너는 이런 역할이야 하고 미리 알려주고 또 대화 내용을 쭉 기억하고 관리하고요. 필요 없는 정보는 빼고 딱 필요한 정보만 똑똑하게 골라서 LLM한테 주고 그리고 얘가 스스로 계획 세우고 실행해보고 이거 잘 됐나? 평가하고 이런 과정, 플랜 앤 리플렉트를 거쳐요. 잠깐만요. 방금 시스템 프롬프팅이니 지능형 컨텍스트 관리니 하셨는데 이게 좀 어렵네요.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? 네네. 시스템 프롬프팅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. 그냥 AI한테 자, 넌 지금부터 회의록을 요약하는 비서야. 이렇게 미리 역할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. 역할을 정해준다? 네. 그리고 지능형 콘텍스트 관리는 대화가 막 길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럼 AI가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긴 힘드니까 그중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정보만 딱 추려서 효율적으로 LLM한테 전달하는 기술인 거죠. 전체 대화 다 주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. 그렇죠. 너무 많죠. 그리고 여기서 진짜 특별한 점, 이 모든 생각의 흐름 있잖아요. 왜 이런 계획을 세웠고 어떤 정보를 받는지 이걸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요. 로그로요. 그 사고 과정 로그, AI가 뭘 생각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? 바로 그겁니다. 이게 AI의 블랙박스 문제? 그걸 정면으로 다루는 거거든요. 그냥 결과만 띡 주는 거 아니라 내가 이래저래 생각해서 이 결론이 나왔어. 이걸 투명하게 보여주니까 네. 사용자는 그 결과를 좀 더 믿을 수 있고 만약에 뭔가 잘못됐을 때 어디서부터 꼬였지? 하고 원인 찾기도 훨씬 쉽고요. 디버깅이 쉽겠네요. 맞아요. 특히 뭐 기업 환경처럼 책임 소재가 중요하거나 안전이 진짜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. AI, 너 왜 이렇게 결정했어?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으니까요. 그렇군요. 확실히 투명하면 더 믿음이 가겠네요. 자, 그럼 이렇게 똑똑하고 투명하다는 AI 에이전트.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? 기능이 되게 많아 보이던데요? 네, 정말 다재다능합니다. 뭐 복잡한 주제에 대해 깊이 리서치하거나 팩트 체크하는 건 기본이고요. 보고서 쓰기, 글쓰기 같은 컨텐츠 생성도 하고 데이터 분석해서 보여주고 심지어는 코딩이나 버그 잡는 일까지예요. 소프트웨어 개발이죠. 개발까지요? 네.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일 있잖아요. 그런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거나 아예 딱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푸는데도 꽤 능숙하고요. 이걸 하려고 프레이라이트 같은 도구를 써서 진짜 사람처럼 웹사이트를 막 돌아다녀요. 정보 찾고 뭐 클릭하고 하면서요. 컴퓨터 파일도 읽고 쓰고 명령어 실행도 하고요. 그리고 PDF 문서 읽거나
오디오, 이미지, 비디오 같은 거 다루는 멀티모달 기능도 지금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. 웹사이트를 직접 돌아다닌다는 거,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 가는 제일 싼 비행기표 찾아줘 하면 얘가 알아서 막 여러 사이트 뒤져서 비교해준다는 그런 건가요? 네, 바로 그런 식입니다. 그냥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 있는 버튼을 누른다거나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런 상호작용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거죠. 와... 이런 기능들이 워낙 많고 또 긴 작업도 잘 처리하니까 단순한 챗봇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. 진짜 복잡한 실제 업무를 자동화할 가능성이 커요.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걸 넘어서 아예 그냥 AI 중심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업무 방식, 뭐 AI 네이티브 워크플로우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프로젝트 이름이 인텔리전트 인터넷이잖아요. 이것처럼 AI가 그냥 정보 찾는 도구가 아니라 인터넷 세상 안에서 막 활동하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가 되는 미래, 그런 걸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성능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죠. 벤치마크 결과는 어땠나요? 특히 경쟁사보다 낫다고 막 강조하던데요. 아, 네. 가이아나 SWE 벤치라이트 같은 여러 벤치마크에서 성적이 좋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. 특히 그 SWE 벤치라이트라는 건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, 그러니까 코드 고치고 기능 넣고 하는 실제 개발 능력을 보는 건데요. 네. 여기서 GPT-4 모델을 썼을 때 뭐 별다른 튜닝 없이 문제의 80%를 해결했다,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핵심 로직 코드가 한 500줄 정도밖에 안 된대요. 파이썬 코드로요. 잠깐만요. 500줄 코드로요? 그걸로 경쟁사를 이긴다고요? 네, 그쵸. 그걸로 훨씬 복잡할 것 같은 뭐 젠스파크나 마뉴스 이런 시스템보다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, 이렇게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. 와... 500줄로 그게 가능하다면 진짜 엄청난 효율인데요. 혹시 보고서에 뭐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나 아니면 좀 부족한 점 이런 거 없었나요? 보고서 자체는 아이 같은 쪽 주장을 좀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. 그 주장에 대한 뭐 직접적인 반박이나 아주 상세한 비교 검증 자료까지는 없었어요. 다만 이렇게 적은 코드로 높은 성능을 낸다는 주장은 확실히 인성적이긴 하죠. 그렇죠. 강력하면서도 가볍고 빠르다, 이런 이미지를 주려는 것 같아요. 만약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유능하고 투명하고 또 적응도 잘하는 오픈소스 대안이라는 아이 같은 애 가치가 훨씬 커지는 거죠. 들어보니까 다른 프로젝트 영향도 좀 받았다고 하던데요. 완전히 그냥 맨 땅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. 맞습니다. 보고서에도 나와요. 뭐 오그멘트 코드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코드 실행 능력을, 마너스에서는 기본적인 프롬프트 구조를, 또 인덱스 브라우저 유수에서는 웹 브라우징 기술을, 이런 식으로 기존 다른 AI 에이전트 프로젝트들에서 영감을 얻거나 일부 기술을 가져왔다고 밝혔어요. 아, 인정을 하네요. 네.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얘들보다 더 낫다, 이렇게 주장하는 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죠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개선하고 최적화해서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, 이런 되게 실용적인 개발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아이게틴에 대해 좀 깊이 알아봤습니다. 이 모든 내용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진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정리해보면 아이게틴은 더 발전된 AI 에이전트 기술을 좀 더 쉽게 쓰고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또 강력하게 만들려는 그런 중요한 시도로 보입니다. 오픈소스라는 점, 여러 LLM을 쓸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벤치마크로 성능을 보여주려 한다는 점, 이게 특징이네요. 전이유, 이 지수의 가장 큰 가치는 역시 민주화에 있다고 봐요. 그동안 소수기업만 가지고 있던 고성능 AI 에이전트 기술에 대해서 누구나 보고 뜯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대안을 주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개발자나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문턱을 확 낮춰줄 수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혁신이 막 일어나고 AI 분야 전체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청취자이신 당신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AI-에이전트가 보여준 것처럼 웹사이트랑 깊게 상호작용하는 능력,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, 인텔리전트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보세요. 이런 자율적인 AI 에이전트들이 앞으로 당신의 업무 방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의 구조, 더 나아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까요?